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희망에 차게 멘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선 오늘 시장은 네. 좋았으니까 좀 칭찬을 해주고는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롤러코스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어제 증시를 보면서 참 이 시간에 참 우울한 멘트들 많이 해드렸고 맞아요. 참 힘들었던 그런 하루를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오늘은 또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동반해서 어제 급락했던 부분들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증시가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참 증권시장,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하면서 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너무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약간의 시간을 주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건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 일단 시장이 이제 단기간에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했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투매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대체로 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일단 기대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조기에 수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증안기금이라든가 또 금투세 폐지라든가 이런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기존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또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빨리 수습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증시의 반등장을 좀 이끌어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매물들을 내놨습니다. 개인들이 4,200억,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4,100억 정도 양대 시장에서 무려 8천억 이상의 대대적인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보통 지수가 저점을 쭉 강하게 올라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시장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반등장을 통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빠져나가는 듯한 정말 많이 지친 듯한 그런 양상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이상 매도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 비교적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기관들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투신권이라든가 이쪽은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단기 성향의 성격, 단기 자금 성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가 힘들고요. 나머지 기관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일단 시장이 단기적인 급락세를 기록했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 또렷하게 상승장을 이끌어낼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여전히 뭐 이제 앞으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대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면은 시장은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이 개인의 수급을 보면 이 투자하는 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기술적 반등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앞서도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좀 써드렸습니다. 오늘 네. 반등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일단은 먼저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이 거의 바닥에 와 있고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이고 내년에 이제 1월 말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네. 또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됐고 자 공매도가 3월 말 정도에 이제 해제가 되죠.
그러면서 3월 말 정도까지는 이 현재의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내년 1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증권시장을 떠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방송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이 지금은 한국 증시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장 좋다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가 거의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증시를 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증시 안정 대책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 정도가 시장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너무나 부진하지만 누군가는 무서워서 증권시장을 떠나가지만 누군가는 속으로 웃으면서 서서히 큰 시세를 준비하면서 좋은 주식을 조금씩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지수는 아무리 깊이 봐도 2300에서 2400 정도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불확실한 여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탈핵 정국이 조기에 수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의 대통령이 그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의 탄핵 국면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증권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상황이 탄핵 정국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다 경기 자체가 부진합니다. 경기 자체가 부진하고 한국 경기가 좋아져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경기가 개선되는 조짐들도 아직은 없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혼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이슈라든가 테마주,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올라갔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20배 가까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 좋은데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났던 종목들이 일부 물량을 줄이고, 여전히 일부 이슈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ETF, 그리고 미국 관련주, 미국 ETF,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을 건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 2500 선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바닥이 맞들어지고 있고요. 고점이 낮아지면 집에서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주가의 삼각 수렴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저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렴 과정이 굉장히 밀집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집대를 형성하고 나서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2월과 뭐 내년 1월 정도, 내년 길어봐야 한 1월, 2월까지는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바닥을 완전하게 짓이기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장의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여기서부터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지금은 답답하지만 또 지금은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지만, 조금 멀리 내년 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저 구간은 좋은 주식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마음은 어렵지만 좀 길게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게요. 저희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 ETF 관련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ETF 관련주들이 아침 시초가부터 아주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도 시초가에 10% 이상 급등 나왔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도 무려 9.1% 급등이 나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주가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갭으로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받으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9% 이상의 급등세가 전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중국 ETF 관련주 그리고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한국 증시는 내적인 불확실성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측면, 시장의 주도주도 없고 주도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14년 만에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진핑을 선두로 해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내년 경제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내수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준율 인하라든가 내지는 대대적인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폭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많은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는 조짐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ETF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봉 나고 밀렸습니다만 또 어제까지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오늘같이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내일 정도 선에서 또 한 번에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상승 출발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아직은 저가 매수는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코덱스, 차이나, 항생, 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종목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9% 정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좀 큽니다. 레버리지는 그 기초자산의 2배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크죠. 자,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산의 1배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3.9%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의 갭으로 급등했다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기조가 강했고요. 상당히 탄탄합니다. 1차 상승의 횡보세가 나타날 정도, 횡보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지금 이 노란 원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1차 급등세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수반됐었죠. 그리고 오늘 갭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때 큰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매수세가 매물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매물이 말라가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더 안정된 매매, 변동성 좀 적은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도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 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정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긴 했었는데 언제 튈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주들도 언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즘부터 지금 이제 혼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답답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소량 정도로 물량을 담아놓고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외에 여타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길목을 잡아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먼저 중국 관련 ETF는 이제 새로운 시세 출발, 이 신호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HD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해서 재건주도 지금 길목을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입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가 더해졌네요. 그렇죠. 일단 중국 ETF 쪽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잠깐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는 2,8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나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을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한국 증시에서 약간 발을 좀 떼서 우리가 좀 더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중국 ETF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타이거 차나 전기차 솔렉티브는 용어에서 나오듯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 종목군들의 시세를 추정하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투자하고 있는 독일의 이제 솔렉티브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솔렉티브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 ETF 관련주들의 시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중국 전기차 종목들의 시세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포함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 점유율 자체는 앞으로 시장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품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 연초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연초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BYD가 테슬라 그리고 포드까지 시장 점유율을 제친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약진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고 이제 BYD 자동차가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나올 때 이 종목의 탄력도 좀 더 탄력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차적인 급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은 1차 상승에 눌림목이 깊게 나타났었습니다만 이 종목은 눌림목 자체가 크게 안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오늘 갭상승 출발의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4% 강세가 나타났고 고점 매물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9,600원 선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입니다. 오늘 종가 라인에서 접근해보고 목표가는 11,000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했습니다. 지금 오늘 장 마감 및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요.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제 무료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이슈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챙기자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